안녕하세요 여러분, 솔직한 안과 이야기 소랑과 우영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굴절 수술, 보강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라식 라섹 재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젊었을 적에 라식 라섹을 받으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술 직후에 시력이 떨어져서 잘 안 보이거나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 재수술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굴절 수술의 재수술의 원리, 적응증,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력 교정 재수술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굴절 수술에 대한 보강 수술은 기존에 받은 수술, 라식, 라섹, 그리고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수술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시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교정을 통해 목표 시력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굴절 수술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빼는 방법입니다. 라식이나 라섹을 통해서 각막을 깎아서 시력을 교정하는 게 감산적인 방법, 빼는 방법이고,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내 렌즈 삽입술이라고 해서 눈 안쪽에 추가적인 시력을 교정하는 렌즈를 삽입해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굴절 렌즈 교환술, 리프렉티브 렌즈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우리 눈에 들어있는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현재 시행되는 굴절 수술은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수술 후에 남은 굴절 이상 혹은 과소교정, 과교정 혹은 퇴행 같은 문제를 경험하시면서 시력이 떨어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굴절 수술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굴절 이상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초기에 수술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시력이 이상하게 안 나온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굴절 이상의 원인으로서는 검사 자체가 불완전했거나 데이터를 입력할 때 불완전했거나 아니면 sul자가 아직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 혹은 레이저를 하는데 레이저의 방향이 중심에서 조금 이탈하거나 아니면 레이저가 불완전하게 눈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모두 레이저가 어느 한 층을 통과해서 눈까지 도달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습도 혹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어떤 특정 먼지 같은 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술실에 딱 들어가시면 굉장히 춥다거나 굉장히 건조하다거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수술실에는 특정 온도와 특정 습도가 정확하게 유지되어야 레이저가 정확하게 공기 사이사이에 있는 물 분자를 통과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습도가 조절되는 환경에서 수술을 받으셔야지 결과가 정확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수술실 내의 공기가 정확하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수술에 오차가 생길 수가 있고, 혹은 내가 혹시라도 수술 전에 향수를 과도하게 뿌렸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내 향수 분자로 인해서 레이저가 차단을 당하면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교정이라고 해서 수술 결과가 약간 원하는 시력에 덜 미치고 원하는 도수보다 덜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과교정인데요. 과교정은 너무 과도하게 교정이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수술 전에 당연히 검사상에 오차가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 혹은 수술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눈이 너무 빨리 말라서 생기는 탈수가 각막을 얇게 하면서 과하게 교정을 하는 경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렌즈 삽입술의 경우에는 렌즈 도수를 부정확하게 계산을 했거나 혹은 난시를 교정하는 렌즈의 경우에는 눈 안에서 렌즈가 회전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잔여 난시 혹은 잔여 굴절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초반에 나타날 수 있는 굴절 이상이고요. 후기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후기 시력 저하는 초기에 나타나는 저하하고는 조금 다른 원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안축장의 증가인데요. 눈의 길이가 증가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눈의 길이는 성장기, 사춘기 때까지 길어지다가 멈추고 20대 초반 정도에는 거의 대부분 멈추게 되는데, 고도근시인 분들은 눈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길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눈이 자꾸자꾸 자라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눈이 계속 길어지면서 근시가 자꾸자꾸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정체에서 기인한 근시입니다.
자, 우리 눈 안에는 이런 수정체라는 렌즈가 들어있는데요.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서 이 수정체가 예전 같지가 않아집니다. 주로 딱딱해지면서 탄성을 잃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수정체의 근시 도수가 늘어나고 근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각막의 모양 변화입니다. 우리가 수술로 인해서 깎여놓은 각막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회복과 변화를 거치면서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각막에서부터 도수가 변하고 시력이 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네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인데요. 간혹 여성분들 중에서 임신,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시력이 떨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호르몬의 변화는 우리 각막에 있는 콜라겐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도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혹은 자체적으로 내분비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도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시력 변화가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전반적인 세월의 흐름 혹은 내분비적인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원추각막이라고 부르는 각막이 약해지는 질환으로 인해서 퇴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한 감별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런 라식, 라섹 혹은 렌즈 삽입술 후에 이루어지는 보강은 모든 환자에게 다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재수술이 가능하다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굴절 수술에 대해서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굴절 수술, 재수술의 목표는 안경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내가 연령대가 높다거나 각막 상태가 좋지 않다면 수술을 보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보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굴절 상태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나의 근시 정도, 난시 정도가 안정적인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지 저희가 재수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 달마다 계속 도수가 변한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재수술을 하여도 또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내 상태가 안정적인지를 확인하고 교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눈 상태가 재수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시 도수가 높은 분들은 안축장이 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녹내장이라든지 황반변성이라든지 하는 다른 질환이 중첩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시력 교정술을 재수술을 하는 것만으로 시력이 잘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각막 두께, 특히 라식이나 라섹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각막 두께가 충분해야 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최소 30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각막 실질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처음에 내가 각막을 얼마나 절삭했는지 그 데이터도 알고 있어야 적절하게 각막을 남기면서 과도하지 않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각막 모양이 좋아야 됩니다. 각막 확장증, 원추각막, 각막 이상증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각막이 계속 찌그러지고 아래로 처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3개월간 각막 모양과 시력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재수술은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등의 초기 수술에서 과소교정이나 과교정 혹은 난시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라섹을 이용해서 추가 교정을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모두 조건만 맞는다면 라섹으로 모두 재교정이 가능하며, 라식의 경우에는 절편, 우리가 플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온전하게 들 수 있으면 라식을 이용해서 다시 재교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렌즈 삽입술을 받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남은 굴절 이상이 심하거나 각막 두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식, 라섹을 했는데 각막이 너무 얇거나 아니면 예전에 수술하고 나서 각막 모양이 너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렌즈 삽입술을 통해서 또다시 안경을 안 쓰는 시력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렌즈 교환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눈에 있는 수정체를 새로 교체를 하는 수술을 얘기를 합니다. 고도 근시거나 혹은 고도 원시거나 노안이 있는 분들에게서 되게 추천되는 수술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백내장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백내장 제거보다는 시력 교정에 초점을 맞춘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막을 깎아서 교정할 수 없는 도수를, 이 렌즈를 새로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고도 근시 혹은 고도 원시, 고도 난시를 완벽하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연령대가 40대 중반이 넘어가서 노안이 찾아와서
일반적인 시력 교정술만으로는 내가 노원까지 다 교정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경우에도 인공수정체를 통해서 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를 같이 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굴절 수술, 재수술의 성공을 위한 요소에는 몇 가지 절차가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남은 굴절 이상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어야 되고 남은 각막 두께와 각막 모양을 철저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현재 상태와 연령을 보고 기대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라식, 라섹 혹은 스마일 라식, 렌즈 삽입술,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수술 후 만족스럽지 않은 시력을 경험하셨더라도 다양한 보강 방법을 통해 목표하는 시력을 달성하실 수 있으니 얼마든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